네, 이렇게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는 ICBM 발사에 바이든 대통령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홋카이도 서쪽 해상, 즉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진 걸로 전해지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네, 이런 고강도 도발에도 중국은 규탄 대신 대화와 협상,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아니냐 뜻으로도 풀이되는데요.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 9차전에서 이란을 꺾고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대포알 같은 선제골에 이어서 김영권 선수의 골까지 나와줬는데요. 이란을 상대로 한 11년 만의 승리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35에서 70km 이상 후퇴했으며 최전방의 상황도 사실상 교착 상태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동유럽 4개국의 새 전투단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G20, 주요 20개국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독자 제재로는 러시아 하원의원 320여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리고 러 중앙은행과의 금 거래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네, 연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KBS가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반대 53.8%로 과반을 넘었는데요. 그럼 여가부 폐지, 또 사면 등에 대한 의견은 어땠을까요? 조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에선 새 원내대표에 삼선의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의 쇄신과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172석 거대 야당으로서 새 정부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손소영 기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파트 붕괴라는 대형 참사를 빚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번에는 화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불이 났던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뿐 아니라 학생들 안전교육의 중요성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선박 사고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보는 체험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또 한 번의 도시 봉쇄 조치가 나왔습니다. 인구 907만의 선양시인데요. 어제부터 일주일간 모든 직장과 공장이 문을 닫고 주민 외출도 통제됐습니다. 인적이 끊긴 현지 모습을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독일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금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